이쪽으로 좀 오시죠. 이쪽으로도 이쪽으로 좀 오시면. 예, 바른미래당 정책위 의장이고 법사위 소속인 최이배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일명 데이터 3법이라고 하는 개인정보 3법의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반대한다라는 뜻으로 모인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29일에 11월 29일에 법사위에서 그 개인 정보 3법이 논의가 되었었는데 당시에 이제 원내대표들 간의 합의 사항이다라고 하면서 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키려고 하였으나 제가 그 법들의 내용이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또 법들 간의 체계가 맞지 않는 등의 문제를 지적하여 다시 전체 회의에 계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법안이 거의 한 달 넘게 전혀 수정되지 않고 다시 그대로 법사위에서 통과를 시키려는 오늘 법사위 회의가 잡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하고 이 법이 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소상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진행은 이 취지에 대해서 한상희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이신 김보람이 변호사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재진 사무금융노조위원장과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님이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님과 희우 진보네트워크센터 간사님께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상희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장님 모시고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을 맡고 있는 건국대 한상희 교수입니다. 개인정보 3법이죠. 흔히들 데이터 3법이라고 그러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개인정보를 데이터로 바꾸겠다는 법들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인권의 문제를 기업의 이윤을 위한 상품의 문제로 바꿔버리는 그 법이 이 데이터 3법이라고 이름 지어지는 개인정보 3법입니다. 우리의 삶을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한 도구로 만들어 놓고 그 생활하는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을 기업으로 하여금 들여다보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기업이 우리의 삶을 침탈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이 데이터 3법입니다. 실제 데이터 관련 데이터를 규정하는 법은 독일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독일에서 왜 그런 법을 만들었을까요? 그 정보화가 상당히 느린 그런 독일에서도 60년대, 70년대 이 법을 만든 가장 큰 이유는 히틀러 체제 때문이었습니다. 히틀러가 국민 생활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그런 것들을 반성해 나가면서 데이터에 대한 국가적인 어떤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개인정보를 수집하면 국가 권력이 강화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조금 바꿔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에서 데이터 규제가 나타났던 이유는 국가 권력이 강화되는 것을 우려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밑바닥에는 국민 생활의 일거수일투족이 노출되고 감시받고 통제될 경우에는 그 삶이 인간의 삶이 아니다. 인권적인 삶이 아니다. 그 사회가 민주적인 사회가 아니다라는 자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스스로의 삶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 산업이나 또는 국가의 데이터 수집을 통제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그렇게 중요한 개인 정보라는 것을, 개인의 사생활이라는 것을, 개인의 삶의 문제라는 것을 이 데이터 3법은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말고자 합니다. 국민의 그 생활 하나하나를 기업의 이윤 추구의 도구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법들, 그동안 우리 시민사회는 수도 없이 이 데이터 3법이라고 이름 지어지는 개인정보 침탈법이죠. 이 3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수없이 지적했고 그것의 개정을 끝없이 요구했습니다마는 여전히 이 정부는, 이 국회는 조금의 반성도 없이, 조금의 교정도 없이, 조금의 개정도 없이 지금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법사위 회의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이 법들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인지, 어떤 국민 생활의 그 미래의 모습을 그리면서 이 법을 만들고자 하는지 정말 심각하게 묻고 싶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저는 법사위 회의를 눈앞에 두고 정말 참담한 심정 금치 못하겠습니다. 국민의 인권이라는 것이, 국민의 프라이버시라는 것이 이렇게 쉽사리 침탈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심각하게 묻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데이터가 아닙니다. 우리의 개인정보입니다. 우리의 사생활입니다. 이윤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권이고 우리의 생활입니다. 기업이 아닙니다.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이 정부가 출범할 때 사람을 중심에 두는 그런 정부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 지키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데이터 탐법 중에 제가 법률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금융기관 로비하고 예, 김보람이 변호사입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으로 있습니다. 데이터 3법의 법률 규정의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데이터 3법 중에 저는 금융기관의 로비와 금융위의 자기 부처 이기주의로 점철된 신용정보법에 우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데이터 3법이 혁신의 아이콘인 것처럼 말리해지고 있지만 신용정보법은 그 모멘텀을 이용해서 자기 부처 밖으로 늘리기에 굉장히 중요한 기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회도 상당 부분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단순히 이 법을 업적으로만 이렇게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다시 한번 신용정보법의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용정보법의 문제는 우선은 첫째는 2014년도에 국제적 규모의 해킹 사고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의 개인정보가 털렸습니다. 경실련에서도 프라이버시 전문가 선생님이 5천만 원이 그 당시에 털렸는데 지금도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융사 해킹 사건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 신용정보회사의 부수적 영리활동을 당시에 제한하는 법을 2015년도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데이터 3법이란 이름 하에 그 영리활동이 모두 다 풀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퇴행적 입법이 일어나는 이유는 관련 업계의 이해에 따른 로비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개정법안의 제11조 제2항이 거기에 해당되는 조항입니다. 또한 가명 처리, 정보 결합물의 처리에 대한 기준, 그리고 익명 여부에 대한 판단을 금융위가 판단하도록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신용정보뿐만 아니라 타 데이터까지 결합해서 정보 결합물을 산출하는 것을 금융위가 관장을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금융위가 신용정보 이외의 일반적인 개인정보에 대한 익명 판단, 그리고 가명 처리 기준, 정보 결합물의 처리 기준까지 모두 관장하게 되는 데이터 보호법을
회피하는 그런 조항으로 활용될 것이 너무나 뻔합니다. 이것은 금융위가 자기 부처 이기주의로 만든 조항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법사위에서 법 체계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걸러져야 되는 조항입니다. 개정법안 40조의 2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금융위가 계속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소셜 미디어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개인 정보들을 수집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금융사들이 무엇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걸 가지고 광고도 할 수 있고 트래킹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하고 싶어 했었는데, 그 당시에 시민사회단체가 수년 동안 그것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함부로 동의 없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막아서 그 당시에는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 조항에 소셜미디어의 상해 정보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규정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과거 정부와 비슷하게 있자 법률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에 한정한다라고 마치 반대되는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면서도 그 밑에 이와 유사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동의받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사실상 금융위원회의 하위 입법을 통해서 포괄적으로 마음껏 쓸 수 있는 조항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조항입니다. 이게 지난 정권부터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막아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이 이번 정권에서 이렇게 풀리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게 15조의 2, 제2호의 라목하고 제3호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신용정보법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망법을 전부 망법상의 개인정보 조항을 모두 없애고 하나로 지금 통합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선진 입법 체계를 도입하면서 가명 처리 조항을 넣었는데 선진 입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그 개인정보의 활용 절차는 이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영향평가를 해서 과연 이러한 처리 과정이 개인정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우선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인권 침해적인 처리는 하지 않도록 명시적인 조항이 있으며, 마지막으로는 그 모든 영향평가와 금지 조항을 통과한 처리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주체들이 언제든지 내 정보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각각의 그 보호조항, 그 다음에 권리조항을 넣어서 언제든지 내 정보의 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까지 함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은 앞에 영향평가 조항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인 인권 침해적인 처리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는 사전금지 조항도 들어가 있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정보 주체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항도 지금 제한적으로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방위에서는 망법상의 개인정보보호법보다 후퇴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선진 입법 체계에서 포함되어 있는 보호조항이 들어가 있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서 과방위 망법을 폐지하면서 6가지의 보완 의견을 법사위에 보냈습니다. 적어도 그 중에 과방위 의견 중에 6개 중에 뭐 다는 어렵다 하더라도 몇 가지는 법사위가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 단 한 개도 지금 법사위에서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개보법이 통과가 만약에 된다면 사실은 보호 조치가 거의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불완전 입법으로 통과되는 상황이 되고, 사실은 혁신의 아이콘이 아니고 혁신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법이 집행 불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임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러한 점을 과방위에서 6가지 의견으로 이러이러한 점들이
보완이 돼야 법도 집행이 가능하고 보호도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러한 점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 입법 기술상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법사위에서 지금 최입의 의원 혼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아침에 할 수 있는 것은 최입의 의원이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다시 한번 힘을 보태드리고 또 저희의 주장을 다시 한번 국민과 국회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오늘 이 자리에 다 함께 모였습니다. 금융위의 사악한 입법 의도를 반드시 막아주셔야 됩니다. 개보법의 불완전성을 다시 한번 살펴봐서 적어도 법이 체계는 좀 만들어 가면서 법이 통과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보법의 불완전한 체계를 어느 정도의 일반적인 법이 갖고 있는 체계는 가지고 통과될 수 있도록 면밀히 다시 한번 살펴서 이러한 점을 마무리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법사위에서 이대로 법이 그대로 본회의로 넘어가선 안 됩니다. 법이 갖고 있는 문제와 체계의 문제를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서 그러한 허점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다시 한번 깊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이재진 위원장입니다. 전 세계 금융산업이 핀테크라는 그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선점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정부안대로 개인정보보호 3법이 바뀐다면 당장 이 경쟁력 측면에서는 금융산업이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 3법 개정안을 보는 우리 금융노동자들은 심정이 복잡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사무금융노조는 데이터 산업이라 부르는 이 새 영역이 우리 자신의 존엄과 자유의 뿌리라 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보호의 영역과 일치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3법이 개인정보보호 3법이라고 불려도 좋을 만큼 산업진흥과 프라이버시 보호 간의 최저값을 찾지 못했다면 법안 상정 시도는 중단되어야 옳습니다. 만약 국회가 지금처럼 산업진흥의 논리에만 매몰된 법안을 세상에 내놓는다면 장기적으로 시민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모두 불행해지는 결과만 낳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금융서비스로 편익을 누릴 금융소비자가 결국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볼 시민이고 자동화로 사라질 일자리의 주인일 것이며 그것이 곧 우리 사회의 모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금융노동자들은 지금 산업의 최전방에서 많은 변화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와 정부가 이 법의 개정을 최대한 신중히 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금융기업의 성장과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함께할 수 있도록 졸속 입법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금융소비자의 권익과 시민의 인권에 기초한 바른 법안을 요구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환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보건의료인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그리고 저 자신도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의사로서 이 데이터 3법이 통과되는 게 환자들에게는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인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에 있는 우리 개인들의 질병 정보가 기업에게 넘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 5월에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에서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후에 그렇게 하겠다고 직접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국민들의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이고 당연히 현재는 불법입니다. 2017년에 심사평가원이 민간보험사에 누적 6,420만 명의 진료 데이터를 팔아넘긴 사건이 알려졌을 때 우리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된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합법이 됩니다. 또 병원에 기록 저장돼 있는 온갖 정보들이 기업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임신, 분만, 유산, 성폭력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질환 치료 기록 그리고 가족력, 유전병 등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기업이 마음껏
가공 결합할 수 있고 이것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정보를 아예 팔아서 돈벌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약학정보원과 지누스라는 의료정보 업체가 병의원 약국에 있는 4,400만 명분의 진료 정보를 외국계 기업 IMS 헬스에 판매를 해서 122억의 이익을 챙긴 사건이 지금 형사 재판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법이 통과되면 재판은 무의미해집니다. 설마 의료정보까지 이 정부와 국회가 기업들의 돈벌이 대상으로 삼으려고 할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지만 모두 사실입니다. 옆에 계신 최이배 의원이 지난 11월 법사위 회의에서 질의했을 때 진영 행정부 장관이 또다시 확인시켜줬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통과되면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호법상의 환자 정보 보호 조항을 다 무시하고 환자 의료 데이터를 기업이 쓸 수 있게 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의료 발전을 위해서다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바로 이 미명뿐인 4차 산업혁명과 경제성장 논리로 포장해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한몸이 돼서 국민들의 질병 정보를 기업에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믿고 마음을 열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진료실에서 꺼내놓는 이유는 오로지 그 정보가 치료에만 쓰일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진료실에서 나눈 대화가 밖으로 유출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이 정부가 그 믿음을 배신하고 의료 전체를 붕괴시키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들의 의료 정보는 신용정보, 신용카드 번호처럼 게 아닙니다. 즉 우리 자신의 모든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기업들이 가장 노리는 정보입니다. 당장 이런 정보가 유출되면 국민들은 기업으로부터 고용 차별과 불이익을 겪고 여러 수단의 돈벌이에 활용될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를 당하기도 쉬워질 것이고 말입니다. 의료정보 규제를 무너뜨려야지만 신기술과 서비스가 나올 수 있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습니다. 의료정보를 가장 갖고 싶어하는 곳은 민간보험 회사입니다. 질병을 앓았거나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의 가입을 거절하고 보험금 지급 가능성이 적은 상품만 교묘하게 설계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약사들은 질병 정보로 신약 개발을 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빅데이터는 잘 짜여진 임상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제약사들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가장 큰 목적은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업들 돈벌이에만 활용되는 의료정보는 불필요한 의료 광고와 과잉 상품만 만들어낼 뿐이지 공공건강증진에 오히려 해가 될 것입니다. 이렇듯이 기업 돈벌이를 위해서 개인 정보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바로 데이터 3법의 본질입니다. 우리 보건의료인들도 오늘 정부 여당과 자유한국당이 이 법을 통과시키지 말고 반드시 폐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예, 시간이 늦은 관계로 기자회견문은 배포해 드린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